밀림 속에 오래된 신전이 있었다. 나는 신전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천년의 유적 앙코르, 밀림은 이 신전을 덮어가고 있다. 신의 힘도 자연을 이길 수는 없다. (19세기) 말 유럽에서 이곳을 찾아왔던 탐험가들은 밀림 속에 거대한 폐허가 있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이곳이 그리스와 로마의 어떤 유적보다 더 장대하다고 말했다. 발견 당시부터 그들에게 이곳은 미스터리였다. 유래를 알 수 없는 거대한 문명이 열대 밀림 속에 버려진 것 자체가 수수께끼였기 때문이다. 한때 100만이 넘었다는 이곳의 주민들은 왜 갑자기 사라졌던 것일까?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사원 앙코르와트, 왜 이 사원은 밀림 속에 폐허가 되고 말았던 것일까?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 한때 동양의 파리라고 불렸던 도시. 열대 풍광이 아름다운 곳이다. 그러나 도시는 온갖 근현대사의 비극을 품고 있다. 캄보디아는 1954년까지 프랑스의 식민지로 있었다. 지금도 시내에는 프랑스식 건물들이 남아있다. 식민 지배는 캄보디아 비극의 시작이었다. 거리에는 지난 내전의 피해자들이 눈에 띈다. 1인당 소득이 연 $600인 세계 최빈국의 하나다. 나는 7년째 이곳에 머무르고 있다. 뒷골목에서는 메콩강에서 막 잡아온 메기를 굽고 있다. 사람들은 가난하지만 밝다. 그들에게서 지난 시절에 잔혹했던 역사를 읽기는 힘들다. 정말 캄보디아에 100만이 넘는 사람을 죽인 그런 사건이 있었을까? 캄보디아라는 나라를 사람들에게 알린 것은 킬링필드였다. 킬링필드 기념탑에는 유골들이 진열돼 있다. 죽어서도 땅에 묻히지 못하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된 불행한 유골들. 두개골에는 잔인하게 살해된 흔적이 역력하다. 크메르 루즈의 학살이었다. 1975년 캄보디아를 장악한 이후 크메르 루즈는 동족을 왜 그토록 많이 죽였을까? 크메르 루즈 정권의 잔악성을 잘 보여주는 머리 없는 시신이 발견된 집단 매장지. 그러나 이 살상극의 발단은 미국이었다. 월남전 말기, 미국은 북베트남의 남침노가 캄보디아를 지나간다는 이유로 폭격을 가했다. 수십만 캄보디아인이 이 폭격에 잔혹하게 희생됐다. 크메르 루즈는 정권을 장악한 후 미국에 협력한 우익 정권 관련자를 모두 처형하고 협조하지 않는 지식인을 잔인하게 죽였다. 또한 잘못된 정책으로 수십만을 굶어 죽게 했다. 아직도 수습되지 못한 인골이 흩어져 있는 킬링필드. 외세의 무단 개입과 이념의 노예가 된 자들이 벌인 현대사의 처참한 비극의 현장이다. 나는 캄보디아에서 우리의 근현대사를 돌아본다. 일제 식민지 통치와 외세의 개입, 그리고 동족 살상의 전쟁을 치른 한반도. 한반도와 캄보디아는 왜 이렇게 유사한 길을 걸어온 것일까? 캄보디아의 오늘을 보면 우리의 지난 삶이 보인다. 그것이 내가 캄보디아에 머무르는 이유이다. 나는 60, 70년대 우리의 이웃 같은 캄보디아 사람들의 삶을
그렸다. 솜산과 뚜이안의 일부이다. 솜산은 사루의 술가게에서 냉장돼 있던 앙코르 맥주 2병을 사들고 뚜이안의 유곽으로 들어섰다. 유곽의 2층 자기 방에서 뚜이안은 솜산을 기다리고 있었다. 솜산은 중국인들에게서 받은 1200달러를 모두 뚜이안이 누워있던 침대에 던졌다. 푸르스름한 녹색의 깨끗한 100달러짜리 지폐 12장이 뚜이안의 침대에 흩어졌다. 솜산. 그 사이에 솜산은 손에 든 컵을 창문 앞에 작은 선반 위에 올려놓고 앙코르 맥주를 가득 채웠다. 뚜이안은 솜산을 바라보았다. 솜산은 뚜이안의 얼굴에서 이제 막 그윽하게 애정이 담기기 시작한 크고 둥근 눈을 보았다. 솜산은 문득 뚜이안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궁금해졌다. 뚜이안을 해치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궁지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 저녁이면 나는 또 다른 솜산과 뚜이안을 찾아 나선다. 사람들은 오목했던 지난 내전의 그림자를 잊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가슴 속에 그 상처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없다. 처참한 현실을 잊게 하는 것은 화려했던 옛 영광일까? 캄보디아의 국기에는 앙코르와트가 들어있다. 나는 내 소설의 주인공 솜산이 가려했던 앙코르와트로 가려한다. 아침에 배를 타면 6시간 동안 100개를 거슬러 점심 무렵에는 도착하게 된다. 강을 거슬러 올라가면 강가의 사람들의 삶이 보인다. 지금은 우기가 끝난 시기. 우기에 강물이 불어나면 배가 있어야 출입이 가능하게 된다. 우기에는 무려 5배나 그 면적이 늘어나는 또네사 보수를 지나 앙코르의 도시이며 캄보디아의 3번째 도시인 시엠립에 도착했다. 평양냉면 가게 앞에서 나는 찬톤과 만나기로 했다. 한때 내게 컴퓨터를 배운 적이 있어 찬톤은 나를 선생님이라 부른다. How are you? Yeah, I'm fine. I'm fine. It was 2003. The last time. So you? I heard that you had a new baby. You know, the son. 3년 만에 만난 찬톤은 벌써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 있었다. Have a seat. 그는 작은 학원을 경영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대부분의 캄보디아 사람들처럼 그도 앙코르와트가 있는 시엠립에 사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찬톤에게 주기 위해 내가 쓴 책을 가져왔다. You can read this one. Chanton. Oh, it is you. Chanton. 전부터 찬톤은 냉면을 맛있어 했다. 우리는 평양냉면으로 늦은 점심을 때웠다. 맛있어요? 시내에서 멀지 않은 곳에 앙코르와트가 있다. 찬톤의 오토바이를 얻어 타고 앙코르와트로 향했다. 시내에서 앙코르와트까지는 불과 10여 분 거리이다. 세계 7대 불가 사이의 하나인 앙코르와트였다. That's why they always put the picture, Angkor Wat picture in the flag, Cambodia flag, to show that this is the spirit of Cambodia. Cambodia grow because of this, and die also because of this. Yeah. Die because of this. Yeah. Wow. Because without, they say if lost the Angkor Wat stone, it
loss of the soul of the country. Yeah.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사원 앙코르와트. 발견 당시 주민들이 밀림 속 사원에 들어가게 되면 신의 저주를 받게 된다고 두려워했다는 것이다. 사원은 매우 정교한 돌지붕으로 된 회랑이 3겹으로 감싸고 있다. 사원의 중앙 석탑은 그 높이가 무려 65m에 이른다. 수미산을 표현한 이 탑은 우주의 중심이며 신들이 머무는 신성한 곳이다. 이 사원은 우주를 지상에 구현한 것이다. 나는 계단을 올랐다. 앙코르와트의 사원으로 들어섰다. 내부 회랑에는 돌기둥에 붉은 칠을 했던 흔적이 남아있다. 처음에는 매우 성스러운 분위기였을 것이다. 천장의 부조에는 금을 입혔던 흔적까지 남아있어 한때 화려함을 짐작할 수 있다. 다시 한 층을 올라가면 2층 회랑을 지나게 된다. 차츰 신에게 가까워지게 된다. 정교하게 구축된 석조 건축물들은 점점 높이를 더해간다. 창에는 창살이 놓여 있는데 신을 위한 건축물이라 영원히 썩지 않는 돌로 만들었다. 섬세한 조각은 목조 건축의 조각을 그대로 돌에 옮긴 것이다. (3층에) 오르면 비로소 신들이 사는 수미산에 이르게 된다. 나는 천천히 계단을 올랐다. 손을 짚고 올라야 하는 가파른 계단. 신을 위한 계단이기에 인간에게는 위태롭고 가파르다. 이 거대한 유적은 누가 만든 것일까? 전설에는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하기도 하고 천사왕이 만들었다고도 한다. 이 사원은 힌두교의 사원이다. 힌두교적 천상의 세계를 지상에 구현하는 것이다. 크메르 제국의 왕이 우주를 유지하는 신 비슈누에게 이 거대한 신전을 지어 바친 것이다. One thing is for a religious resident of the god. Another thing, probably the tomb of the king after his death, and then showing the power of the king, and also the, how we can say, as capital, the economic and history means that the big building we have to spend many time, many years to build, so showing peaceful inside of the country. That is the purpose. Yeah. 끝없는 회랑은 세계 최장의 부조로 장식돼 있다. 부조 벽화는 무려 800m. 일반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신전에 왜 이런 장대한 그림을 새긴 것일까? 아무런 접착제 없이 그냥 쌓아올린 사암벽면은 바늘 하나 들어갈 틈도 없는 한 장의 그림판이다. 벽화는 인간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다. 신의 현신들이 싸우던 전쟁을 그대로 사암벽 위에 재생했다. 서쪽 벽의 이 그림은 인도 신화에 묘사된 쿠루평야의 전쟁 장면이다. 이 부조는 인간이 보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신에게 바쳐진 것이다. This kind of relief showing also 신에게 보여지기 위해 만든 벽화. 사원은 건립에서 완공까지 30년이 걸렸다.
God is the God. 비슈누의 신전인 이 사원은 건립한 왕이 죽자 그의 능묘가 됐다. 이 사원을 건립한 왕은 수리아바르만 2세. 고려 인종 시대로 강감찬 장군의 귀주 대첩이 있던 그 시기다. 왕은 외부의 침략을 물리치고 장대한 앙코르와트를 건설했다. 앙코르와트 건설자가 수리아바르만 2세라는 사실은 벽면에 새겨진 고 크메르 문자가 해독됨으로써 비로소 알려지게 된다. 10만의 공간에 왕과 그의 군대, 그리고 왕의 여자들이 그려진 것은 무슨 이유일까? 왕은 인간이 아닌 신의 현신으로 인간과 신의 세계를 연결하는 존재가 된 것이다. 크메르 왕국은 하늘의 위력을 지상으로 끌어오려 노력했다. 앙코르와트는 이곳이 바로 우주의 중심이며 왕국의 통치자가 바로 신의 대리인임을 선포하는 기념탑인 것이다. 곳곳의 명문은 왕은 자신이 왕이면서 동시에 신인 신왕이라고 밝히고 있다. 크메르 제국의 역사서는 단 한 권도 전해지지 않고 있다. 사원마다 도서관 건물이 있지만 서적은 전해지지 않았다. 베일에 가려진 크메르의 역사를 알려주는 것은 신전의 명문들이다. Okay, this one. This one. Is the name or? Boromeswara, the name of the king Jayavarman II, and the name of the king who offered the statues, Rajendra Varman. Yeah. 이 문자들이 해독됨으로써 비로소 크메르 제국이 어떤 곳이었는지 알 수 있게 됐다. 문자는 역사와 크메르의 신화 모두를 알려주고 있다. 명문을 통해 이곳은 한때 인구 100만의 대도시였음이 밝혀졌다. 사원의 건립 연대와 규모, 그리고 재정 상황도 밝혀지게 됐다. 12세기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대도시가 이곳 밀림 속에 있었던 것이다. If we talk about the Angkor, what we have to talk about the Angkor civilization is not only Cambodia. What we call at that time is Khmer Empire. That means spread out almost Southeast Asia, mainland Southeast Asia. Yeah. Because we have some inscription in Lopburi, mostly writing in Khmer word in Lopburi. Now it's in the middle of Thailand and also in Vientiane and Wat Phu. Laos. Yeah, Laos. Burma, Yeah. Vietnam. Yeah. 크메르의 전성기는 11세기에서 13세기. 크메르의 번영은 물과 관계가 깊다. 거대한 호수처럼 보이는 이곳은 인공저수지다. 길이 8km, 폭 3km에 달하는 이 저수지는 크메르 제국 시절 건설돼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벼농사용 인공저수지. 저수지 내부에는 섬을 만들고 신전을 세웠다. 앙코르 평원이 예부터 세계 최대의 쌀 생산 지역이 되었던 것도 이런 세련된 수리관리 체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위성 사진을 보면 왕국은 대형 도시와 사원, 그리고 저수지가 정확한 기하학적 형태로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공 저수지는 인구 100만의 크메르 제국의 수도를 지탱할 수 있는 생산력을 제공한 것이다. When we see this kind of thing, we can consider about how much people doing
and how much people work and how many power of the people and also showing the history. What mean history? Because of peace. Peace. Yes. No war. No war. If no war, we can do everything. And at that time, through inscription, mentioned that people can live, can stay, can sleep everywhere without nothing. No one interrupt or no one disturb. 물이 공급되는 밀림은 논으로 개간됐다. 저수지의 건설은 건기인 겨울과 봄에도 농사를 가능하게 했다. 물 관리만 제대로 되면 벼는 1년에 3번까지 수확할 수 있다. 연중 농사를 가능케 한 그들의 왕은 바로 신의 화신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백성들은 왕의 사원 건설을 위해 봉사하게 된 것이다. 지금도 한쪽에서는 벼를 심고 한쪽에서는 벼를 베어내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벼를 베는 방식도 우리와는 많이 다르다. 벼를 밑둥째 베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삭 부분만 베어낸다. 농업기계를 사용치 않고 농업기술이 발달하지 못해 단위 면적당 수확률은 매우 떨어지는 편이다. 열대 밀림 사이사이로 벼논이 들어서 있다. 농사에는 보통 소 2마리를 이용한 수레가 사용된다. 수확철이 되자 벼를 싣고 이동하기 위해 수레가 길에 가득 찬다. 여기서 나오는 벼는 캄보디아 경제의 가장 중요한 소득원이다. 한 농가를 찾았다. 농부 박항 씨의 집. 비교적 부유한 집이다. 사람들은 더운 한낮에는 보통 일을 하지 않고 그물 침대에서 낮잠을 잔다. 집은 우기의 침소와 밑에서 습기가 올라오는 것을 막고 해충을 피하기 위해 높게 지어져 있다. 집 안에 들어서면 바닥으로 바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세간은 매우 단촐하다. Con 엄마. 네, 왕온. outside. 그러니까 아버지가 출가를 한 모양이네. 대다수의 크메르 사람들이 불교를 믿는데 주인의 동생도 승려가 되었다. 니 ôn thay. 니 côn. 니 bục. 니 boangខ្ញុំ. boangខ្ញុំ. 니 내 ôn chư chỉ tên rồi. 캄보디아는 전통적으로 모계 사회에 가깝다. 집이나 재산을 물려주는 것도 아들보다는 딸에게 주로 상속해 주었다. 중국 문헌에 기록된 옛 캄보디아의 풍속은 남녀가 결혼하게 되면 남자는 여자 집에 가서 사는 것이다. 부모는 여자아이가 성장하면 여러 남자에게 시집가기를 축원했다고 한다. 모두 모계사회적인 풍습이다. 벼농사를 주로 하는 캄보디아. 농업용수는 그들의 삶에 매우 중요하다. 이는 크메르 제국 시기에도 마찬가지였다. 크메르 제국의 번영은 높은 농업 생산력에 바탕한다.
제국의 힘이 바로 인공 저수지에서 나온 것이다. 크메르 제국의 왕성 앙코르톰. 왕성의 정문에는 사면 불상이 조각돼 있다. 해자로 둘러싸인 거대한 성인 왕성 앙코르톰이 완성된 것은 12세기. 왕성으로 들어가는 양쪽 다리 난간에는 힌두교의 천지창조 신화가 조각돼 있다. 악마와 신이 거대한 뱀의 몸통을 잡고 줄다리기를 하면서 생명이 탄생하는 장면이다. 앙코르톰 안에는 왕의 사열대로 알려진 코끼리 테라스가 있다. 길이 300m에 달하는 이곳은 석조 축대 위에 목조 건물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크메르 제국에는 20만 마리의 군사용 코끼리가 사육되고 있었다고 한다. 크메르 제국의 병사가 코끼리와 함께 사열을 하면서 전투에 출정하거나 승전을 축하던 것이다. 거대한 영토와 수많은 속국을 거느리던 크메르 제국의 왕이 머물던 궁전은 어디에 있을까? 왕궁의 정문. 이곳을 들어서면 크메르 제국의 왕궁이 나온다. 그러나 인간이 거주하는 곳은 목조로 지었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왕궁 출입구의 벽에는 산스크리트어가 새겨져 있다. 왕의 위용과 적을 제압한 이야기를 새긴 현란한 문구들이다. 신성한 왕궁의 출입구는 이제 아이들의 낮잠 장소로 바뀌어 있다. 왕도의 정중앙에 세워진 사원 바이연. 사원 곳곳에 조각된 것은 바로 관세음보살로 알려져 있다. (13세기) 이곳을 방문한 중국 사신은 이 사원을 금탑이라고 부르고 있다. 당시에는 탑의 중앙이 황금으로 덮여져 있었던 것이다. 힌두교 신을 위해 대규모 사원을 지었던 크메르 왕국은 어느새 숭배의 대상을 관세음보살로 바꾸었다. 바이온 사원의 외벽에는 부조 벽화로 채워져 있다. 앙코르와트처럼 정교하지는 않지만 세련된 양식으로 사원이 조성될 당시에 왕국의 역사를 잘 알려주고 있다. 부조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내용은 지금의 중부 베트남, 즉 참파와의 전쟁이다. 옷을 걸치지 않은 크메르의 전사들이 참파의 전사를 무찌르고 있다. 전투는 수상에서도 진행됐다. 바로 톤네사 포수에서 벌어진 참족과의 전투다. Yeah. In this relief also showing the Khmer was catch and arrested by Cham people on the same boat, and Cham was right in Angkor during the second half of 12th century, mean from 1177 until 1181 by for 4 years before arriving and before evacuate or threw away the Champa by the king Jayavarman VII, who is the builder of this temple. Yeah.
참족은 강을 거슬러 올라와 톤레삽을 통해 앙코르를 침략했던 것.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왕은 자야바르만 7세. 크메르 국립박물관에는 그의 석상이 있다. That the empire Khmer that built by him. And also during this period, everything that reached to the top, yeah, like the civilization and the religion also like changed step by step from Hindu to the Buddhist by him. That Mahayana Buddhism. 크메르 왕국의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자야바르만 7세. 그는 불교를 받아들이고 그 스스로 자신을 관음보살의 화신으로 여겼다. 그가 건립한 바이온 서원의 관음불상의 얼굴은 그의 얼굴과 거의 흡사하다. 크메르의 왕은 신과 같은 절대적인 존재에서 관세음 보살처럼 민중을 돌보는 존재로 바뀐다. 자야바르만 7세는 전국에 102곳의 병원을 건립하고 대형 사원을 축조했다. 왕은 스스로 관음보살의 화신으로 여겼기 때문에 사원의 벽화도 신에게 보여주기 위한 내용이 아닌 일반 백성들의 생활을 표현하고 있다. 생선을 파는 시장과 닭싸움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새겨져 있다. 당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나를 알려주는 유일한 기록이다. 돼지를 삶기 위해 물을 끓이고 서당에서는 중국식 교육이 행해졌다. 당시 중국과의 빈번한 교류가 있었음을 증명한다. 톤레삽 호수의 악어와 호수의 물놀이 장면이 상세히 그려져 있다. (19세기) 탐험가 앙리 모는 일기에 이곳 호수에는 고기가 너무 많아 배를 젓기가 힘들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호수는 한때 연간 23만 톤의 고기를 생산해 국가 전체의 어류 생산의 50%까지 담당했다고 한다. 우리는 밤을 새워 고기를 잡는 어선을 따라 나섰다. 배는 그물을 호수에 내리기 시작했다. 그물을 다 내리자 그물 속에 고기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물이 묵직하게 올라온다. 고기는 젓갈인 프라욱을 담글 때 사용하는 작은 것들이다. 첫 번째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들은 1톤 가까이 잡혔다. 밤새 5번가량 그물을 내리게 된다. He doesn't know because they buy this fish to export to Thailand. To Thailand? Yeah. 그런데 이 많은 고기 속에 큰 고기들은 찾기가 어렵다. 고기들 때문에 배를 젓기 힘들었던 톤레삽 호수도 이제 남획으로 그 수가 줄어든 것이다. 그래서 톤레삽 호수에 의지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은 더욱 어렵다. 7천여 가구가 모여있는 수상마을. 아이들은 질주하는 배 사이로 작은 배를 몰아 학교에 간다. 배 3척으로 구성된 쿰종 크니스 초등학교. 아이들은 학교에 도착했다. 배를 학교배에 묻고 학교에 오른다. 교실로 노를 챙겨 들고 가는 것을 잊지 않는다. 노를 잃어버리면 나중에 집으로 갈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나는 배들로 시끄러운 수업 시간. 아이들은 열심히 글자를 익힌다. 학교에 오지 못하는 아이들에 비하면 행복한 편이다. 학교에 오는 아이들도 절반은 맨발이다. 학교는 1년에 12번 정도 이사한다. 수상마을 자체가 이동을 하기 때문이다. 잔톤이 알고 있는 수상마을의 한 집을 찾아갔다. 여주인 소이 씨는 밥을 짓고 있었다. 수상가옥의 생활도 지상의 생활과 다를 것은 전혀 없다. 부엌 천정에는 생선을 매달아 훈제 생선을 만든다. 소이 씨는 이 배 위에서 아이들 7명을 키웠다. 큰아이들은 결혼을 했고 3명의 아이는 학교를 다니느라 외지로 나갔다고 한다. 오, 50년. 오, 50 years. hay y rồi nó lên tận du giống mà giống miền là rồng mà đã hay có kết hợp bả hay có sừng ngọc ấy. 무리의 삶은 그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상이다. 앙코르와트의 밤 조명이 화려하게 밝혀졌다. 작년 11월부터 진행 중인 앙코르 경주 문화 엑스포 때문이다. 캄보디아의 전통 압사라 춤. 화려한 치장과는 달리 몸동작은 크지 않다. 지극히 정적이고 절제돼 있다. 손목과 손가락 등 섬세한 손놀림이 춤의 중요한 요소다. 압사라 춤의 원형은 앙코르와트 사원에 있다. 바로 여신들과 천상의 무희의 춤 동작과 전통춤의 춤 사이는 그대로 닮아있다. 여신상의 아름다운 사원, 반테이 스레이. 반테이 스레이는 여인의 성취라는 뜻이다. 서기 967년에 건립된 앙코르의 보석 같은 사원. 나는 사원 안으로 들어섰다. (1914년에) 발견된 조그만 규모의 사원이지만 이곳 사원의 부조는 정교하고 섬세하기로 이름이 높다. 부조로서는 예외적으로 깊게 새겨진 조각 방식은 반테이 스레이 양식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사원의 석재는 모두 붉은 사암만 사용했다. 그래서 빛을 받으면 더더욱 화려하다. 사원의 조각은 모두 힌두 신화를 새긴 것이다. 괴물 라바나가 메루산을 흔들고 파괴신 시바가 아내와 함께 앉아있다.
그런데 이 사원을 더욱 유명하게 만든 것은 여신상에 대한 밀반출 사건이다. 화려한 여신상에 매료돼 이를 떼어서 몰래 반출하려 했던 사람은 소설가이자 프랑스 문화부 장관을 역임한 앙드레 말러. 왕도의 길이라는 소설은 그의 유물 밀반출 혐의로 체포된 경험을 토대로 한 것이다. 빈틈 하나 없이 조각된 벽면은 수준 높은 앙코르 예술을 대표하고 있다. 앙코르와트에서 북쪽으로 50km. 이곳에 이르면 산이 나타난다. 이곳 바위에는 석재가 채취된 흔적이 남아있다. 앙코르 일대의 사원 건축에 필요한 사암은 이곳에서 채취되고 수로를 이용해 운반됐다고 한다. 케오키날 박사는 산 위로 나를 안내했다. 숲속에 흐르는 개울물. 그런데 개울 바닥에 조각이 되어 있다. 파괴의 신, 시바 신의 상징인 링가였다. 물속까지 힌두 신의 상징을 조각한 것이다. 조각은 개울을 따라 계속 이어진다. 물속 깊은 곳에는 비슈누 신이 조각되어 있다. First capital city of Angkor period, starting in 802, mean the beginning of the 9th century, and then there the capital city named Mahendrapura, mean the capital city of the Great Indra. Oh, Great Indra. Yes. 앙코르의 첫 수도 푸놈쿨렌. 크메르인들은 이곳에서부터 신의 도시를 만들기 시작했다. 지상에 신의 세계를 만들려던 이들이 물속에까지 신이 존재하게 하려 한 것일까? 신전은 곳곳에 남아있다. 아직 찾아내지 못한 사원도 밀림 속에는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고 한다. 백멜리아 사원. 무너진 사원은 복구되지 않고 밀림 속에 남겨져 있다. 나무 뿌리로 덮여가는 천년 전의 사원. 나는 어두운 사원 속으로 들어갔다. 천정이 무너진 사원의 작은 방. 돌 창살 사이로 작은 신상이 보였다. 시바 신이었다. 우주를 지배하던 신들의 집은 나무뿌리에 들려 무너지고 나무뿌리는 신전 건물을 감싸버렸다. 크메르의 왕은 신이 되고 싶어 했지만 그의 신전은 작은 나무의 힘에 무너졌다. 그 힘은 거대한 신전을 무너뜨리고 문명을 자연으로 돌려보냈다. 강대하던 크메르 제국도 정확한 이유 없이 서서히 몰락해갔다. 속국이던 아유타가 서서히 강대해지자 1431년 크메르 제국은 결국 앙코르를 버리고 천도한다.
인구 100만의 도시는 들어가면 신의 저주를 받는 곳으로 변하고 말았다. 무너졌던 신전은 이제 복원 작업을 거치고 있다. 바푸온 신전. 프랑스가 복원 공사를 하고 있는데 1960년대부터 시작한 공사는 아직 끝나지 않고 있다. 복원 도중 캄보디아 내전이 발발하자 복원 설계도를 잃어버린 것이다. 신전의 돌은 이제 하나하나 다시 조립되고 있다. 앙코르와트. 비록 전면 붕괴는 없었지만 사원의 풍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곳곳에 사암이 포식되어 표면이 떨어져 나가고 있다. 이곳은 독일에서 복원 공사를 맡고 있다. 표면에 틈이 생겨 떨어져 나가려는 곳을 약재로 처리하고 틈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사암과 같은 재료에 모르타르를 채운다. How long it will take for the restoration of the whole area of the Angkor Wat? The restoration, you cannot say ends. You know, to do something new, you can say you start from this March and you will finish at December. But the restoration, you cannot say end, especially for the huge temple of Angkor Wat. It's maybe we end one day because we have not enough funds to continue the project. But the work they have to continue. Next generation never find the end. 캄보디아 국기에 그려진 앙코르와트. 그들에게는 단순한 유적이 아니다. Yeah, we have to responsible because we are lucky that our ancestor built so much temple and live for us. But only the question this moment our Cambodians ourselves we didn't have the human resource or we are still very poor country. We have no ability to do everything by ourselves. That's why we need a lot of help from foreign country. That we are happy and welcome to the foreign country. That they will train us to know how to continue work. Maybe in the future, will not so many of you will help us. We have to work by ourselves. 캄보디아의 영혼 앙코르와트. 사원은 왜 밀림 속에 버려졌고 크메르 제국은 왜 멸망해 갔을까? 신들의 도시 앙코르와트. 그곳에는 잊혀졌던 아시아 문명의 신비가 아직 살아있다.